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연립방정식 활용에 대해서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예고했었던 대로 오늘은 거리, 속력, 시간, 우리가 일명 거속시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또 설명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배웠었던 1차 방정식의 활용, 그리고 바로 전 단원에 배웠었던 1차 부등식의 활용에서도 사실 거속시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처음 배우는 느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선생님이 이 파트를 가르치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거리가 무엇인지, 속력이 무엇인지, 시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공식만 외운 상태로 문제를 푸는 거가 좀 안타까워요. 물론 공식을 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공식을 굉장히 외우는 게 중요한데 어쩌다가 이런 공식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원리를 먼저 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지? 근데 또 막상 설명 듣다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도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요. 그래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으로부터 한 몇 분 정도 스킵해서 그 다음 내용 바로 들어도 되는데, 내가 거리가 뭔지 모르겠다, 속력이나 시간이 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 좀 잠깐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단 거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죠? 자, 거리.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만, 그죠? 거리가 뭐겠어요? 어떤 한 지점에서 어떤 한 지점까지 그 떨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cm. 그죠? 그리고 목동에서 홍대까지는 12km 정도, 그리고 서울에서 도쿄까지는 1200km 정도. 그죠? 어떤 한 지점에서 어떤 한 지점까지 그 떨어져 있는 정도를 말 그대로 우리는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번엔 속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속력은 영어로 하면은 speed. 언뜻 들으면 뭐 스피드 하면 그냥 우왕 이런 거는 알겠어요. 예, 그런 건 알겠는데 정확히 수학에서 말하는 속력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뭐 아직 운전을 하지 못하는 나이겠지만, 어머니나 아버지가 운전할 때 운전석에 있는 계기판 본 적 있나요? 계기판을 보면은 뭐 이렇게 바늘 같은 게 올라가면서 지금 자동차가 몇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는지 그 속력이 나타나 있지 않나? 그죠? 뭐 고속도로에서는 뭐 100km로 달리고 있어. 뭐 일반 도로에서는 뭐 60km로 달리고 있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쓰는 속력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100km로 달리고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시속 100km라는 뜻입니다. 시속 100km. 시속 100km. 자, 시속 100km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시속이라면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1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동안에 100km의 거리를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죠? 시속이면은 1시간을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너무 당연하겠지만 시속 60km가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뭐겠니? 그죠?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60km의 거리를 갈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럼 시속 100km하고 시속 60km 중에 누가 더 빠르니? 당연히 똑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는 시속 100km가 더 빠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겠니? 너무 당연한 설명인가요? 근데 니네들은 몰라. No! No! 좋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시속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지만 분속이나 초속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분속 500m다. 자, 분속 500m라는 건 말 그대로 뭘까요? 이번에는 시간 단위가 1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겠죠. 분속이니까 1분 동안 500m를 갈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렇다면 초속은 뭐겠어요? 초속은 1초 동안에 몇 미터를 갈 수 있다,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다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초속 200m 이거 사실은 무지하게 빠른 겁니다. 야 1초 동안 200m 가는 거 장난 아니에요. 그죠? 1초 동안에 200m의 거리를 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속력에서는 시속, 분속, 초속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쓰고 그 중에서도 1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속을 가장 많이 쓴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시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뭐 시간은 뭐 딱히 설명할 거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얘기하는 거죠. 뭐 5분이 걸렸다, 1시간이 걸렸다, 비행기 타고 11시간이 걸렸다 등등, 그죠? 그 걸리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개념에 대한 공식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공식을 사실상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공식만 외우면은 나머지는 자동이야. 그치? 첫 번째 공식을 변형만 해주면 두 번째, 세 번째 공식은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치? 좋습니다. 그럼 거리, 속력, 시간 어쩌다 이런 공식들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식,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이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요. 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우리가 당연히 외워야 되는 공식이지만 어쩌다가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선생님 간단하게 좀 지도를 그려봤어요. 그죠? 선생님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는 데는 서울인데 서울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부산까지 이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간다고 칠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서울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한번 좀 계산을 해볼 텐데요. 그죠? 자, 칠판에 써놨습니다. 자, 속력은 자동차로 시속 120km로 쉬지 않고 달린다고 칠게요. 물론 중간에 휴게소에서 쉬고 이런 시간을 뺍시다. 그죠? 그런 시간 없이 순수하게 달린 속도만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동차로 시속 120km로 몇 시간 동안 갔다? 4시간 동안 갔다고 쳤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가? 그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아까도 설명했지만 속력이라는 거는요, 시속이라면은 1시간 동안에 120km의 거리를 갈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이 자동차는 1시간 동안에 120km를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속도로 4시간을 달렸다고 합니다. 그죠? 그럼 120km를 몇 번 달린 거야? 4번 달린 거잖아. 그래서 속력하고 시간을 곱해서 120 곱하기 4를 해가지고 거리를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120 곱하기 4면은 그렇지 480km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니? 그죠? 이거 말고도 뭐 분속이나 초속을 이용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그 여러 가지 그 거리들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속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요. 자, 이번에는 속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력에 대한 공식은요, 일단 시간분의 거리라고 하네요. 그 말인 즉슨 거리에서 시간을 나누어 주면, 그죠? 그 자동차의 속력이 나오게 된다는 공식이 되겠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요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부산 말고요, 목포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서울에서 목포까지는요, 호남고속도로인가?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거리가 30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출발한 다음에 목포에 딱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을 재봤더니 3시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자동차는 몇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달렸는가? 그치? 한번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래요. 뭐 그대로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 되겠지요? 그죠? 거리에서 시간을 나눠주면은, 즉 300에서 3시간을 나누어주면은 1시간당 달리게 된 거리, 속력을 우리는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총 달린 거리에서, 그죠? 그 달리게 된 시간을 나누어 주면은 1시간당 달린 거리, 즉 속력의 개념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요. 그러면 공식에다 곧바로 대입을 해버립시다. 시간분의 거리라는 거는 3분의 300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속력은 시간분의 3시간분의 300km 거리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자동차가 달렸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속력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내친김에 시간까지도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엔 시간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죠? 자, 이번에는 서울에서
자, 저기 동해 쪽이죠? 강릉까지 가본다고 칠게요. 자, 이번엔 시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강릉까지는요, 거리는 대략 2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속력은 얼만큼 밟았다? 속력은, 얼만큼 밟아볼까요? 뭐, 시속 120km로 밟았다.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서울에서 강릉까지 걸린 시간은 몇 시간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계산해 볼 수 있겠네요. 그지? 좋습니다. 자, 그럼 공식에다 곧바로 대입을 하면 되겠지요.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120분의 25니까 120분의 25가 되니까 25가 아니라 250이죠. 쏘리. 120분의 250이 되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계산하면은 12분의 25시간이 걸린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요. 자, 그러면은 12분의 25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12분의 25시간은 구체적으로 몇 시간 몇 분인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요거를 중학교 때는 거의 쓰지 않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대분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분수로 쓰면은요, 12분의 25는 대분수로 고치면은 2와 12분의 1시간이 되거든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시계에서는 60진법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60으로 한번 분모를 60으로 잡아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2와 60분의 5시간이 됩니다. 그죠? 2와 60분의 5시간이라는 거는 결국 2시간. 그리고 60분의 5시간을 분으로 바꾸면 말 그대로 60분 중에 5분이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러면 2와 60분의 5시간은 결국 2시간 5분이 걸린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요거는 몇 시간 몇 분이다 라는 것까지도 완벽하게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요게 바로 거리, 속력, 시간의 기본적인 개념이었고요. 요거를 모르면 여러분들 그 뒤쪽에 있는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거속시와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 하나 풀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